안녕하세요. 골정결자 그리고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여인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죠. 유산균도 있고, 그 다음에 가르니시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양제부터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넘버원은 항상 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이어트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죠. 특히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 시간을 먹지 않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건강하게 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데요. 간헐적 단식을 건강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나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 나머지 시간에 두 끼에서 세 끼를 충분히 먹어준다는 그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즉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점심만 먹는다. 이거는 간헐적 단식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고요. 며칠 이후에는 먹지 않는다. 저는 주로 추천드리는 거는 6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6시 이후에 먹게 되면 충분히 소화를 하고 내려가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런 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6시에 먹게 되면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3시간에서 4시간 이후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9시나 10시잖아요. 문제는 이때 숟가락을 놓는 시간인지 혹은 먹는 시간인지 여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숟가락을 저는 놓는 시간을 6시라고 보통 강조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소화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소화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밥을 먹고 항상 좀 과식을 하거나 좀 늦게 먹으면 항상 좀 역류성 식도염 같이 우리가 좀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시달리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추후에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단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면 시간에서 충분히 잠을 자면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근육을 만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살이 찌는 게 있어요. 근데 근육을 만들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물과 충분한 수면이 먼저 동반이 돼야 되고 시간 설정을 해야 된다. 이게 먼저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먹는 영양제로 돌아가서 많은 분들이 그냥 싹 센다 딱 맞으면 이거 맞고 나서 너무 살이 잘 빠진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또 이제 신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 몸의 독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이 이만큼, 즉 물이 2리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만큼에서 독소가 한 10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단지 수분만 빼고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농도가 여기서 2리터에서 한 1.5리터로 줄었는데 독소는 10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농도가 유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요가 생기게 됩니다. 즉 다시 물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독소들이. 그래서 독소를 배출하는 식이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이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섬유질이나 유산균이 되겠죠. 그래서 섬유질이나 유산균 같은 거를 충분히 먹어주면서 독소를 배출을 시켜줘야 돼요. 이때 변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변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또 비타민 C랑 그리고 마그네슘이랑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이 됩니다. 특히 시판하는 약으로도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이 마그네슘이 부족했을 때 변비도 생길 수도 있고 치매도 생길 수도 있고 근육통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독소를 제거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할 수 있겠죠. 그 이외에는 비타민 C가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독소를 잘 배출을 해주면서 우리 몸이 조금 더 이 물을 끌어당기는 현상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B나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마그네슘 그리고 코엔자임 Q10 그리고 지방이 좀 큰 거에서 좀 작은 걸로 쪼개졌을 때가 오히려 잘 문제가 되거든요. 그걸 VLDL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지방을 좀 크게 키워가지고 잘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걸 작용을 하는 게 오메가3가 되겠죠. 즉 우리가 미네랄과
그 다음에 뭐 이런 좀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 같은 것들이 대사의 효율을 촉진시켜 가지고 도움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자면 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카르니틴이라는 것은 지방 대사가 망가졌을 때 이 대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비만에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지만 먼저 했을 때 디톡스로 보게 되면 물, 그리고 수면, 그리고 자는 거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배출을 시켜줄 때 차전차피나 이런 섬유질 같은 것들을 드셔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까지. 그리고 대사가 잘 되게 해줄 때는 비타민 B, 그리고 마그네슘, 오메가3, 코엔자임 Q10, 그리고 지방 대사가 잘 되게 했을 때는 카르니틴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골 정결자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